날이 고우면 비지를 사러 갔다가 두부를 얻어온다. 우리네 속담이죠. 그만큼 말을 잘하면 얻는 게 많아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경박스러운 말투를 쓰는 사람, 그리고 꼬박꼬박 퉁명스러운 말대꾸를 하는 사람, 또 톡톡 이 말 저 말 쏘아붙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말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가 않죠. 반면에 위트 있고 남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고 매너까지 있는 사람은 어디에 가도 환영을 받습니다. 자, 자신이 주변에서 어떤 인물로 비춰지는지 한 번쯤 돌아볼 일이죠. TV평생대학 이번 주에는 인생의 기본기가 될 매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미선의 매너가 인생을 바꾼다. 오늘도 코리아 매너스쿨의 이미선 원장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생활 속에 알아둬야 할 매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말을 할 때, 이야기를 할 때 알아둬야 할 매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은 주로 대화법. 네, 우리 생활 속에 어떻게 하면 상대의 마음을 여는, 또 기분 좋게 하는 대화를 함으로써 우리 인간관계도 좋아지고 사람 간의 관계가 화목해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따른 이제 전화해절과 함께 같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것이요. 혹시 원장님께서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 말 때문에 혹시 당혹스러울 때가 있으셨나요? 네, 간혹 많지요. 뭐 부탁을 했는데 바로 거절당할 때. 그렇잖아요. 이거 한번 해주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굉장히 당혹스럽고 또 모르고 실수했는데 충고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왜 제가 지나갈 때 살짝 부딪혔나 봐요. 근데 부딪힐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제가 첫 시간에 부딪히면 미안합니다는 저는 생활화가 돼 있는데도 이게 잘 모를 때 제가 부딪혔는데 두 남녀가, 저 20대 두 남녀가 갑자기 제가 지나가는데 부르더니 저기요 쳤거든요? 이렇게 너무 당황스러울 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충고를 할 때도 굉장히 우리가 좀 세련되게 하질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네. 네. 정말 같은 말을 하더라도 하는 투에 따라서, 말투에 따라서, 어투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의 기분,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입장들이 변화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대화에서 알아둬야 할 매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알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모르고 계셨던 분들은 자기 자신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반성하는 시간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해보시죠. 네. 우리 아까도 속담 말씀해 주셨지만 말에 대한 명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또 뭐 있을까요?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네. 아주 명다. 오늘의 아주 키포인트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네. 또 말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표현, 이집트 명언도 있는데요. 말의 명인이 되면 부와 권력이 따라온다라는 이집트 비문에 새겨진 명언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을 잘하면 성공할 수도 있고요. 또 대화를 잘하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데 우리는 말 때문에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에 대해서, 대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일단 이 커뮤니케이션, 상대방과 말을 하는 거는요. 듣기와 말하기가 있어요. 그렇죠? 듣고 말하고. 네, 근데 우리 대화를 하다 보면 듣는 게 많아요? 말하는 게 많아요? 말하는 게 많지요. 근데 원래 신은 창조하시기를 귀가 득이고 입이 하나로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많이 듣고 네, 조금 얘기해라. 그러니까 듣기를 조금 많이 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창조되어졌다는 말도 있는데요. 그만큼 일단 말하는 것과 듣는 것에 있어서 듣는다는 거, 이 경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경청. 한자어 좀 어렵습니다. 예, 청자를 좀 우리 한자어로 풀이해 보면은요. 귀를 왕으로 삼아 14가지의 기관을 하나의 마음으로 집중해서 듣는다. 그러니까 경청은 집중해서 듣는 거, 잘 들어주는 거. 근데 잘 들어주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특히 우리 학생들은 거의 집중을 잘 안 할 때가 많지요. 듣기 좋은 것만 듣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생각하고, 애인 생각하고, 좋아하는 연예인 생각하고, 네. 또, 대화할 때도 내가 듣는 아주 마음에 드는 말만, 흥미있는 말만 골라서 듣지만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직업들, 많이 들어주는 또 직업들이 있어요. 뭐 신경정신외과 의사라든지, 그죠? 그래서 제가 듣는 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잠깐 드리면은요. 들으실 때는 일단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팔짱을 끼고 이러고 듣는다든지, 네. 그냥, 뒤로 쫙 해서 의자 기대고 듣는다든지, 그 다음에 턱을 끼고 이러고 듣는다든지, 자세, 제가 말씀드렸죠? 네, 바른 자세로 상대방에게 귀 기울이며 듣는 자세. 일단 상대가 말을 하면요, 몸을 앞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는 게 좋아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러니, 네, 이거 하고요. 그렇구나. 이게 훨씬 더 좋은 자세입니다. 그래서 들을 때 이제 경청법이 있는데, 1분 얘기하고 2분 들어주고 2분 들어주는 동안에 3번 적절하게 맞장구를 해라.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요. 제가 듣는 법에 대해서, 맞장구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상대가 재밌는 얘기를 하면, 일단, 그렇습니까? 네, 이런 거. 예를 들면, 나 어제 재밌는 영화 보고 왔어. 영화 봤어? 이렇게 좀 그렇게 들어주는 게요. 그랬어요? 이러는 거. 네. 자, 그리고, 맞아. 그래. 정말 맞아. 어르신 말씀입니다. 네, 이런 표현들을 중간중간에 넣어주시는 게 상당히 상대가 내 말을 잘 듣고 있다라면서 마음이 열려서 대화가 잘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재촉하는 맞장구가 있어요. 나 다음 달에 이사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치켜 올리듯 맞장구를 하시고, 이사하세요? 그 다음에 좀 재촉하시는 거죠. 어디로요? 하면은 빨리 이렇게 잘 듣고 있다는 느낌이 듣잖아요. 가만히, 나 이사하는데, 네. 나 저기 무슨 동으로 이사하거든? 그런데요. 네. 자, 이러면 정말 짜증나잖아요. 나 이사하는데, 이사해? 어디로? 이래야 기분이 좋은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 듣고 나서 중간중간에 정리하는 맞장구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투자했다가 많이 손해봤단 말이구나. 이렇게 얘기해주면, 맞아. 그래. 정말 그래서 속상했어. 정말 마음이 정말 힘들었어. 이런 식으로 오고 가는 대화가 있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자기 말만 하는 사람하고 대화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쵸? 그리고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그쵸? 정말, 네, 들어준다는 거. 이제부터는 7대3의 법칙이 있어요. 네. 7은 상대가 얘기를 하고, 그래서 7은 우리가 경청하는 이 비율이에요. 3은 내가 얘기를 한다. 7을 얘기할 동안에, 그리고 3은 내가 얘기를 하고 7을 얘기할 동안에 맞장구를 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항상 6대4도 좋은데 바뀌지는 말아주세요. 네, 상대가 7을 얘기하고 내가 3을 얘기하고 얘기하는 동안에 적절하게 맞장구를 한다. 우리 간단하게 해볼까요? 저 혹시 댁이 어디세요? 댁이 어디세요? 그러면 아니면 회사가 어디에 위치해 있으세요? 여기가 도곡동이다. 그러면 도곡동에 있는데요. 그러면 도곡동이시구나. 이거 하고요. 도곡동이시구나. 이거 하고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맞장구 할 때는 이 턱선 있죠. 바디도 같이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대화는요, 무겁게 들으시면 안 돼요. 표정과 함께, 그리고 상황에 맞는 표정, 내용에 맞는 표정과 함께, 그리고 자세, 그리고 들어주는 어디를 바라보셔야 돼, 대화할 때. 네, 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눈을 마주치는 것을 상당히 쑥스러워하고요. 겸연쩍어하고 좀 부담스러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눈을 보시면서 그래, 눈 중에 어디가 그렇다고 눈을 똑바로 바라보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데요. 네. 네. 왜 그래?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눈은 눈동자 찍고 코 찍고 역삼각형을 이렇게 그렸을 때 이 중간 정도를 부드럽게 바라보시면서 중요한 포인트에서 그렇구나. 예, 청파동이시군요. 네, 이렇게 해서 맞장구 해주면 그랬어요? 맞아요. 어르신 말씀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턱을 살짝 하고 너무 많이 움직이셔도 안 돼요. 맞아. 그래. 그렇다. 이러시면 안 되고 가볍게 맞장구를 해주시면 참 좋은 대화일 것 같습니다. 재촉하는 그리고 자기 의견도 얘기를 하고 네,
또 우리 보통 회사에서도 뭐 회식할 때 보면 어떤 윗분들은요, 자기 말만 장황하게 하시면 신입 직원들 정말 괴롭습니다. 그렇죠. 그 재미 계속 들어줘야 되잖아요. 상사니까. 그러니까 좀 돌아가면서 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질문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또 침묵을 지키고 있는 사람한테는요, 또 너무 말이 없는 사람 있죠. 네, 대화를 위해서 말을 하게 하고 들어주고. 자, 그래서 경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단 한마디의 말이라도요, 정말 아름답게 말하는 거는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제가 이분을 불러요. 예를 들면 직원을 부를 때, 저기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이 작은 1초, 2초 안에 우리가 상대에게 던지는 메시지도요, 우리가 굉장히 상대에게 기분 좋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기요, 이렇게 부르면, 네, 이거 있고요. 또 상사가 부하 직원을 부를 때, 박대리, 그러면요, 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더, 하나만 더 붙이면, 네, 김정식 씨, 몸을 돌려서, 네, 부장님. 네, 이거 굉장히 정말 다르죠. 네. 또, 고객이 직원을 부를 때, 저기 아가씨, 네, 이게, 네, 고객님. 몸을 돌려서, 웃으면서 하시면, 네, 고객님, 도와드릴까요? 이러면 훨씬 더 상대에게 다가가는 이미지를 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해보시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상호 호칭을 부르잖아요. 뭐, 부부끼리도, 여보라고 그래요? 결혼하시면 뭐라고 그래요? 자기야, 뭐 이렇게요. 네. 누가 아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니면 누가 엄마, 뭐 여보 이렇게 부르면 그래 여보 이렇게 라든가. 그래 자기야. 얼마나 좋은데요. 왜? 이거하고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대답이지만 상대가 즐겁게 하는 거는 하고 호칭을 하나 붙여주자. 네. 꼭 기억하시고요. 네. 한번 지금 저기요. 그 옆 사람 불러보세요. 네. 저기요. 네, 누구씨. 네, 이렇게 불러주시면 굉장히 기분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좀 몸을 돌리세요. 시선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화할 때. 눈하고 몸이요, 같이 따라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두 분하고 대화했을 때는, 네, 이쪽 사람이 얘기하면 이쪽을 바라보시고요. 그리고 이쪽을 얘기하면 이쪽을 바라보시고요. 이렇게 가셔야지 눈만 이렇게 뜨면 사시가 돼요. 네. 그러니까 별로 좋은 상대에게 집중하는 대화라는 느낌을 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몸하고 눈은 식사하셨어요? 라고 옆에 사람하고 물어볼 때도요, 몸을 돌려서 이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좀 말하기를 중심으로 좀 하겠는데요. 지금 눈만 가보세요. 옆에 계신 분한테. 식사하셨어요? 네, 그렇죠. 이거하고 몸을 돌려서 하는 말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저녁 드셨습니까?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이런 굉장히 다가가는 이 몸이 나오죠. 항상 눈을 집중하고. 그래서 왜 대화를 참 잘하는 전형이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유명한 사람 중에는 전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대화를 스피치를 굉장히 잘하고요, 말을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분의 특징은 뭐냐면 대화할 때 눈을 본대요. 집중해서 들어준대요. 심지어는 콜라를 마실 때도 이 잔에 비친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직시한다라는 얘기죠. 네, 굉장히 상대방의 우리가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랬으니까 눈을 보면 마음을 읽을 수가 있고 훨씬 대화를 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몸과 함께 같이 가면 열린 대화를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우리 일상 대화에서 이제 사람을 만났다. 근데 저는 강의를 딱 가면은요, 정말 오랜만에 초빙돼서 가는 그 업체가 있어요. 그러면 딱 들어가면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럼 참 반가워하세요. 예. 원장님 7년 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조금 네, 주름이 좀 많이 가셨네요. 이러면 강의가 잘 안 돼요. 네. 그래도 조금 약간의 예쁜 거짓말이라고 할까? 여전히 아름다우시네요.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어떤 말을 던질 때 처음부터 부정문을 바로 던지면 상처가 됩니다. 네. 어머나, 김영숙 씨 머리 잘랐어? 망했다, 망했어.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왜 이렇게 잘랐어 그래? 이렇게 사실 머리 자른 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바로 생각나는 대로 던지는 건 배려가 안 되는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오랜만에 만날 거나 그 다음날 아침날 또 만날 거나 하실 때는 부정적인 말을 삼가시는 게 이게 첫 번째 대화의 원칙이에요. 네, 그래서 그리고 오늘 왜 이렇게 거칠하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만나면 오늘 이렇게 누렇게 뜨셨어요. 여성들한테 아주 최악의 표현이잖아요. 저희 엄마, 친정 엄마는요, 오랜만에 만나신 분이요, 왜 이렇게 늙으셨어? 이래서요, 1년 동안 욕을 해요, 그분들. 자기는 안 늙었나? 근데 어느 모임에 갔는데, 한복을 입고 가셨어요. 근데, 거기 계신 분이, 좀 이렇게 여전히 고우세요. 74세시거든요. 너무나 고우시네요. 젊으셨을 때 얼마나 미인이셨을까요? 이러니까 그 얘기를요, 저 밥 먹을 때마다 1년 동안 하시는데, 이제는 너무 듣기 싫어요. 너무.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의 말에 힘과 에너지가 있고요. 네, 그것이 어떤 칭찬의 말 같은 거는 상대방의 평생에 사는 에너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원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면 부정적인 게 보이더라도 좀 꾹 참고, 나중에 좀, 정말 친한 사람끼리는 왜 요즘에 얼굴이 안 좋아 무슨 일이 있냐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보자마자, 네, 어디 아프니? 네, 이러면 안 아픈 사람까지 아프게 만들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말 중에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인사말 다음에 어떤 플러스 알파의 매를 플러스 심리화법이 있고 마이너스 심리화법이 있어요. 기분 좋게 하는 말과 기분 좋게 하지 않는 기분 나쁜 대화, 이걸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칭찬의 말이 참 마음을 열게 하잖아요. 근데 이 칭찬에도 여러 가지 화법이 있는데 좋은 점을 항상 발견할 수 있는 일단 긍정적인 사고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매사에 부정적이면 상대에게 칭찬의 소재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긍정적이면, 어머나, 어쩜 이렇게 피부가 고우세요. 네. 정말 피부가 고우시네요. 이렇게. 그렇죠? 네. 머리를, 안경테를 바꿨다. 그럼 변했잖아요. 변한 모습 칭찬. 어머나, 김정식 씨 안경테 바뀌셨어요? 와, 너무 지적으로 보이세요. 이렇게. 근데 이분이 또 가방을 예쁜 거 들고 왔어요. 와, 가방 사셨나봐요. 너무나 고급스럽게 보이세요. 이렇게 하셔야지. 싸구려 같다, 야. 이런 데다가. 아무 생각 없이 나오신 분이 있다니까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항상 사람에게 좋은 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꼭 칭찬같이 안 하셔도 돼요. 부럽다고 하셔도 돼요. 네. 얼굴이 이뻐서 참 좋으시겠어요. 성격이 참 좋으셔서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시겠어요. 노래 잘해서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또 요리 칭찬할 수도 있잖아요. 초빙 받았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사 초대를 받았을 때 맛있다, 간단하게 하지만 좀 더 우리가 이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두어 절만 더 붙이시고요. 와, 호박죽 진짜 맛있네요. 끝내줘요. 나 이렇게 맛있는 호박죽 처음 봤어요. 이러면 참 좋잖아요. 그냥 맛있다 하고 나중에 깍 하고 트림만 하고 나오지 마시고, 네, 좀 이렇게 열린 표현을 우리가 좀 많이 생활하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표현. 근데 똑같은 말이라도요, 칭찬해도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눈은 이쁘시네. 코는 잘생겼다. 네. 또 제가 사진을 보여줬거든요. 나 여기 어디 방콕 갔다 왔거든. 한번 봐. 사진은 잘 나왔다야. 이렇게. 은이 아니라 뭐가 들어요? 토시 하나 바뀌어도 말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네. 눈은 이쁘다가 아니라 눈도 예쁘시네요. 근데 사진을 보여줄 때 우리가 유의하셔야 돼요. 실물이 더 낫다야. 이런 사람 많죠. 그것도 나쁜 표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더 좋은 표현은, 얼굴이 예쁘니까 사진도 잘 나왔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훨씬 좋지. 실물이 더 낫다야, 사진보다. 이것도 좀 중간 정도. 근데 사진은 잘 나왔다야. 근데 이건 안 되는 거죠. 네, 이게 토시 하나만 바뀌어도 굉장히 달라집니다. 네, 말은요, 정말 우리의 인간관계의 어떤 생명선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많은 여러 군데 교육을 하면서요, 정말 요즘 표현들이 굉장히 말이 예뻐요. 어떤 표현이냐면, 지난번에 어느 대학교에 전 직원들 교육하러 갔는데요. 잔디밭에 요즘에 어떻게 써 있어요? 옛날처럼 명령조로 써 있지 않죠? 말은 일단은 명령을 하면 기분이 나빠져요. 네, 명령이 아니라 명령을 의령으로 고치는 거.
네. 칭찬과 비난, 비난은 상당히 사람의 마음을 마이너스 심리로 만들고, 자, 이 의령적으로 하는 거하고 명령적으로 하는 거하고 굉장히 다르다는 얘기죠.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가 아니라 잔디가 아파요. 네. 어떤 때는 유머스럽게 오빠 살려줘 이렇게 네. 이렇게 써 있어요. 공사 중 뒤로 돌아가시오가 아니라 통행에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불편한 사항 있으시면 몇 번으로 연락주세요. 소장 이태백 뭐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속도를 막 달리다가요. 막 내려가면 옛날에는 속도를 줄이시오 명령문이 많았죠. 요즘에는 속도를 줄이시면 아름다운 바다가 보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 전 화장실, 공공화장실 가면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써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라고 해서 붙였어요? 바닥에 침 뱉지 마시오. 휴지는 휴지통, 이산에 들어가 엄벌의 천, 과태료 50만 원의 천, 금연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 조치함 이렇게 써 있잖아요. 과거에는.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감성적인 사회로 변했기 때문에 말도 굉장히 아름답게 하고요. 요즘에는 제가 요즘에 자치 단체장들 다 선거를 했는데 당선 소감 사례를 이렇게 유심히 봅니다. 그러면 전부 정말 감동, 이렇게 낮아지는 자세로, 어떻게 써요? 더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네. 섬기며 일하겠습니다. 별의별 아름다운 문구가 뜨는데요. 네, 정말 세상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공사 중 뒤로 돌아가시오가 아니라,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명령조는 안 됩니다. 거기요, 주차하지 마세요. 상대에게 충고를 할 때는 부탁조로. 그래서 충고를 할 때는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요. 쿠셔너를 쓰셔야 돼요. 쿠셔너. 죄송합니다만, 네, 미안하지만 이런 게 좋아요. 괜찮으시다면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말을 쿠션처럼 부드럽게 해주시는 거죠. 저 죄송합니다만 주차 금지 구역인데 이쪽으로 주차시켜 주시겠습니까?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가셔야지. 거기 주차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거기요, 출입문 들어가지 마세요. 이런 기분 굉장히 나빠요. 저 죄송하지만 출입문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출입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게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저 예전에 아직도 기억나지만요. 정말 이 서비스 제가 직에 있을 때, 스튜어디스 할 때 많이 교육을 하고 교육도 했는데, 벨트 매세요. 좌석 당겨주세요. 테이블 열어주세요. 이러면 큰일 나요. 항상 교육. 벨트 매시겠습니까? 하면 항상 해줬으면 컨비로 감사합니다. 네. 네. 자색 좀, 등받이 좀 당겨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네. 항상 뭐뭐 해주시겠습니까? 2층으로 뒤쪽으로 들어가세요가 아니라 뒤쪽으로 들어가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우리도 항상 누구한테 부탁할 때는 미안하지만 이거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래요. 저는 너무 많은 습니까 의령적인 교육하고 막 맨날 그러다 보니까요. 어떨 땐 기도할 때도 나와요.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네. 자, 하여튼 우리가 의령적으로 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다치지가 않는다. 네. 명령을 하면 상대방은 상처를 입어서 네, 그 상처가 참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하루 종일 기분 나쁠 때도 있잖아요. 그죠? 네. 자, 그리고 사람이요, 부정문을 바로, 제가 아까 부탁했는데 바로 거절당하는 거, 이런 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저 죄송한데, 팀장님 계십니까? 안 계시는데요. 이러면 안 계셔도 기분 나빠요. 그렇죠? 전화했는데, 저 죄송한데, 거기 김대리님 계세요? 안 계십니다. 언제 오세요? 글쎄요. 이따가 다시 하세요. 네. 굉장히 수동적인 대화입니다. 대화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쿠셔너 붙이라고 그랬죠. 죄송합니다만, 네, 김대리님 잠깐 회의 중이신데요. 20분 후면은 끝나실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쿠셔너 붙이시고 제가 메모 남겨드릴까요?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하셔야 돼요. 누가 찾아왔는데 어머니 계세요? 안 계시는데요. 하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어머님 지금 외출하셨는데 오늘 결혼식 가셨는데 아마 2시면 오실 것 같네요. 어떻게 급하시다면 제가 전화 드리도록 할까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우리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동적인 대화를 하지 말아라. 네. 항상 부정문은 아까처럼 죄송합니다만 긍정문으로 붙이시고, 네. 그리고 쿠셔너를 붙이시고,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정말 기분 좋은 대화가 있어요. 좀 긍정형의 대화를 하라는 얘기죠. 네. 부정의 대화는 상대방을 화를 나게 만들어요. 이분이 설악산에 가신대요. 근데 비가 온대요.
금요일 날, 네, 금요일 날 이렇게 붙여서 가시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친구끼리 대화하다가, 설악산 간다며, 비가 온대, 아우, 구질구질 하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똑같은 말이라도, 설악산에 간다며, 근데 금요일 날 비가 온대, 안개에 비해 젖은 설악산은 너무나 운치 있을 거야. 네, 이거 얼마나 좋아요. 똑같은 말이라도, 우리가 무슨 안경을 끼느냐에 따라 컬러를 세상이 다르게 보듯이 좀 긍정적인 사고가 긍정적인 말을 끌어냅니다. 그래서 왜 요즘에는요, 여러분들 노처녀, 노총각이란 말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수식어가 아름답게 붙죠. 옛날에 노자 들어가면 진짜 화났잖아요. 노처녀. 근데 요즘에는 아름다운 싱글, 골드 싱글, 뭐 다이아몬드 싱글, 루비 싱글. 심지어 이혼남도 예전에는 막 색안경을 끼고 봤지만 요즘에는 돌싱, 돌아온 싱글, 이렇게 참 다양한 우리 개인을 존중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아직도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우리 가족 친지 중에서도 결혼을 늦게 한다든가, 우리 직장 다니면서도 늦게 결혼하는 사람한테 한 38살 된 만약에 예전으로 말하면 노처녀다. 그러면요, 이렇게 남성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김영숙 씨, 이제 그만 가세요. 눈밑이 이제 짜글짜글해. 빨리 가야 돼. 이렇게. 근데 똑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박정자 씨, 이제 그만 결정을 내리시지 그러세요. 남자들 그만 좀 애태우세요. 네, 이렇게 하면 참 매력적이죠. 네, 사람은 좀 플러스 심리를 주는 대화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감 대화가 있습니다. 공감 대화. 네, 가장 중요한 감성 대화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공감을 잘하는 사람, 정말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공감어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하나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나 다음 달에 백두산 가요. 그랬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공감 복장을 하시는 거예요. 자, 표정을 지으면서 백두산 가세요? 네, 오케이,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뭐 하라고 그랬어요? 재촉. 네. 언제요? 네, 누구하고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네, 우리 아이들 빼놓고 우리 부부만 가요. 아니면 애인하고 가요. 그랬어요. 네. 정말 좋겠다. 너무 부럽다. 정말 사진 많이 찍어갖고 오세요. 저 한 번도 안 갔다 왔거든요.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게 공감대화입니다. 근데 똑같은 말이라도요. 저 다음 달에 백두산 가요. 나 2년 전에 갔다 왔는데요. 이렇게 찬물을 껴는 사람 있죠. 이 찬물 껴지는 대화가 좀 상습적이신 분이 있어요. 말을 하면은. 그리고 우리는 좀 긍정의 공감을 좀 생활하셔야 됩니다. 같이 식사를 하실 때도요. 냉면을 먹는다. 맛있는 냉면을 먹는데 맛있다. 그러면 옆에 사람은 좀 덜 맛있더라도 분위기를 위해서 진짜 맛있는데 해주시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그렇게 찬물을 껴는 사람 있죠. 야, 맛있다 하더니 야, 뭐가 맛있냐? 야, 짜다. 야, 맵다. 야, 이렇게 하신 분이 있죠. 분위기가 좀 깨져요. 우리가 좀 분위기를 맞출 줄 아는 대화를 하는 사람. 내면의 메시지를 좀 읽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신입 여직원이 운전면허 시험을 보고 왔는데 7번째 떨어지고 왔습니다. 정말 운동신경이 좀 안 발달했나 봐요. 주변 사람이 맨날 시험 보러 다니니까 이제 물어보겠죠. 아침에 이제 7번째 시험 보고 다 이제 서로 이제 소원을 해줬어요. 꼭 붙어야 돼 하고 어제 응원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날 와서 시무룩하게 앉아있어요. 저 어떻게 됐어? 운전면허 시험. 붙었어? 떨어졌어. 비가 와서 미끄러져서 떨어졌어. 이렇게 해요. 여기서 뭐를 공감하셔야 돼요? 비를 공감하셔야죠. 비가 왔구나. 비가 오면 원래 미끄러지고 시야도 흐리고 다 떨어지지. 운이 나빴네. 다음에 잘 볼 거야. 정말 고생 많았다. 이래야 되는데 또 떨어졌어? 너 10번째야? 9번째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더 심한 사람은 너는 비 하나도 떨어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하지 못하고 이렇게 상대방에게 마음을 읽지 못하신 분이 있어요. 네. 내면의 메시지를 이 사람이 뭐를 원하는 것인가를 항상 파악하는 거는 우리가 상대를 많이 배려하면 그것이 저절로 좀 이렇게 느낌이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꼭 공감만 하시면 되는 것이 아니라요. 반대로 우리 얘기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거를 무슨 반전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한테, 동료한테
나 똥배 많이 나왔지? 좀 살쪘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대화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반대도 돌리셔야 되는데 또 공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공감합법 얘기해. 언제 그렇게 나왔냐야. 막 이렇게. 자, 이 대화는 반대로 돌리셔야죠. 어떻게? 모르겠는데? 아니야. 날씬한데 왜 그래? 나 죽어야 되겠네? 이렇게 하는 대화가 정말 좋은 대화예요. 자,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이럴 때 있죠. 나 경식 씨 나 머리 미장 갔다는데 어때? 그러면 우리 남자친구는 여자친구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와, 이쁘다. 와, 정말 깜찍하다. 네, 100만 불짜리 머리 같아. 네, 정말 좋은 칭찬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대화하세요? 특히 아내가 남편한테, 남편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호박이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뭐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네. 근데 반대로요. 나 머리 이상하게 잘라놨지. 이런 대화가 있어요. 이것도 공감하셔야 돼요? 네, 아니잖아요. 이것도 반대로 돌리시는 거예요. 나 이상하게 잘라놨지 하면, 아니, 어려 보이는데 상큼한데 왜 그래? 얼굴이 갸르면서 뭐를 해도 다 어울려. 이렇게 하지, 반대로 가셔야지 좋은 대화입니다. 항상 남이 말하면 공감을 해주고, 네, 맞장구를 쳐주고, 이런 대화는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실 때요, 좀 눈높이 좀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눈높이냐면, 막 속상해서 막 얘기를 해요. 또 부부싸움 하다 보면 친구한테 스트레스 푸느라고 여성들은 또 많이, 네, 남편 막 욕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죠. 속상해 죽겠어. 내가 정말 어제 그랬는데, 내가 정말 괜히 그 인간하고 결혼해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가볍게 공감하시면 돼요. 그랬구나. 정말 속상했겠다. 마음이 아팠겠다. 왜 그랬을까? 이 정도 하면 되지. 또 강한 부정은 안 돼요. 야, 이혼해라, 이혼. 이런 건 절대 안 되죠.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머, 니네 남편은 왜 그러니? 우리 남편은 어제 5층까지 업어주고 갔는데, 뭐 이렇게, 이런 대화를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얄미운 대화. 네, 이런 그 눈높이. 그리고 애인 없는 사람한테 애인 얘기만 잔뜩 하는 사람, 자기 애인 칭찬하는 사람. 네, 지금 제가 지금 실직해서 지금 돈을 못 버는 사람한테 뭐 샀다고 자랑하는 사람. 네, 이런 대화 정말 상대방이 까칠한 대화, 그리고 상처받는 그런 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는,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여는, 네, 그런 칭찬. 유머도요, 참 그 상대를 기분 좋게 하는데, 유머도 깎아내리는 유머가 있어요. 네. 깎아내리는 유머. 아이고, 야, 네 주제에 뭘 한다 그러냐. 야, 간더라, 간더. 뭐 이렇게 웃으면서 하지만 기분 나쁘잖아요. 네. 근데 유머도 제가 지난번에 어느 교육장에 갔는데요. 아주 그 관공서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셨습니다. 어느 그 시장님이셨는데요. 그 전 직원 교육하기 전에 잠깐 키티타임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들어가자마자 했더니 이렇게 꽃이 굉장히 아름다운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네, 반갑습니다, 시장님 하고 명함 드리고 어쩜 이렇게 아름다워요? 그랬더니요. 강사님이 들어오시니까 꽃이 다 죽습니다. 이렇게. 물론 굉장히 지금 얼굴도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말은 영원히 기억에 남는다. 네. 항상 에너지가 돼서 삶의 활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도, 유머도 물론 반전화법이 있어요. 반전화법을 하려면 칭찬하고 약간 쑥스러우니까 개선점 말씀하시는 거. 아직도 제가 20대 때 대학교 때 남학생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청바지만 입고 다니다가 오랜만에 스커트를 입고 갔더니 와, 미선이는 한 송이의 꽃 같아. 그래서 굉장히 쑥스럽잖아요. 무슨 꽃? 그랬더니 끈끈이 죽었꽃. 이게 이제 반전화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꽃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기분은 상하지 않는데, 보자마자 기분 나쁜 그런 유머를 한다거나 이러시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서 인간관계가 안 좋아지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그 공감화법, 또 하나의 반전화법, 이런 것들을 항상 내면의 메시지를 생각하시면서 대화를 하시는 게 가장 좀 아름다운 대화를 하시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하실 때요, 항상 바디, 몸을 좀, 상황이, 눈빛과 표정도 근육이거든요. 좀 바디를 움직여서 손동작도 가볍게 하면서, 그 다음에 말에 좀 분위기를 잡아서, 말에 감성을 담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상대방을 잘 설득하려면요, 말의 음성이 또 아름다우셔야 돼요.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고마울 때 표현을 잘 못하죠. 칭찬받아도 어머나 오늘 노란
저기 브라우스가 어쩜 이렇게 예뻐요?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thank you 그래요. thank you very much 이래요. 되게 기분 좋아요. very pretty, very beautiful 하면 thank you 막 이렇게 해서 답례들 잘해주는데 우리는 뭐가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굉장히 쑥스러워하죠, 그렇죠? 칭찬을 받았을 때 요리 어쩜 이렇게 요리가 맛있어요? 네, 음식이 맛있어요? 그러면 뭐가 맛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답례도 잘 하셔야 돼요. 고마워요. 더 아름다우신데 왜 그러세요? 이렇게. 그리고 좀 표현도 앞으로 좀 많이 개발을 하겠습니다. 칭찬도. 피부가 참 고우시네요도 좋지만, 네. 어머나, 피부가 우유가 흐르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 참 좋잖아요. 아이들이 그림을 참 되게 잘 그렸다면, 야, 잘 그렸다 보다는, 와, 새가 날아오는 것 같네. 나무가 숨을 쉬고 있는 것 같네 라고 표현하시면 훨씬 더 설득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말을 많이 개발하셔서 생활화를 하시면 우리가 참 마음이 따뜻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음성도 하나의 음악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다르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다르죠. 특히 전화, 이거는 정말 전화는요 음성만 전달이 되는 매개체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모든 기업이나 이런 정말 마케팅을 잘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을 보면 콜센터 상담원들이 전화 참 잘 받죠. 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최고의 고객으로 모시겠습니다. 칭찬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랑을 전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는 마늘사랑, 양파사랑,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정말 다양한 홍보의 멘트를 사용하는데, 기업도 하나의 그런 것도 이미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것들을 많이 개발해서 고객들을 행복하게 해서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우리 개인도 자기 자신을 좀 브랜드화를 해야 된다. 내 자신을 좀 브랜드 가치를 올려야 된다라고 자기를 경영하시면서 이 전화 받으실 때 음성을 좀 우리가 많이 좀 컨설팅을 하겠습니다. 보이스 컨설팅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따라를 올리면은 우리가 집 전화를 딱 받으면 어떻게 받으세요? 여보세요? 그냥 이렇게 받잖아요. 여보세요라고 평범하게 받지 마시고 음률 고조를 줘서 의미 있게 만드세요. 여보세요? 어미는 올리십니다. 다 같이 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주 미소를 듬뿍 넣어서, 네. 그래서 voice with a smile. 목소리에 미소를 넣자. 그래서 통신회사에서는 많이 교육을 하거든요. 자, 다 같이 톤을요. 우리 여성은 도레미파, 솔, 자기 톤보다 한 톤 높이시면 되고요. 남성분은 자기 톤보다 좀 너무 낮으신 분은 2톤 정도 높이시면 됩니다. 자, 다 같이 볼까요? 우리 회사 다니신 분들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일반 집에서는 여보세요. 그리고요, 높이면 어려 보여요, 음성이. 그리고 굉장히 미소가 탁 머릿속에 다가오면서 밝은 인상이 연출되면서 그 사람이 마음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져요. 네, 여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좋겠죠. 여보세요. 최악의 음성은 여보세요. 네, 이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EBS 방송 김정숙입니다. 이런다든지 네, 자기 자신의 성함을 또박또박 말씀하시면 참 좋고요. 그리고 요즘엔 여러 가지 있는데 전화를 거실 때도 있잖아요. 거실 때 누구 좀 바꿔주세요라고 다짜고짜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자기소개를 하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식이라고 하는데요. 죄송하지만 누구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이것이 매너지. 어떤 분은 다짜고짜 난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 나라고? 나도 몰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매너에 어긋나는 행동이고요. 네, 그래서 우리 전화도 끝인사도 굉장히 중요해요. 끝인사는 전화 마무리, 인간관계 마무리. 제가 배웅할 때도 끝까지 마중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아까 바디를 움직여서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네,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요.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의 뭐의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된 것 같아요? 표정과 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거기 담당 소장이 표지판을 바꾸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꿨더니 고객들이 눈물까지 지나가는 행인들이 눈물까지 흘리고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통행에 불편을 끼쳐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우리는 상황에 맞는 표정과 상황에 맞는 말과 함께 마디와 움직여 주셔야 돼요. 자, 우리 아내가 남편에게 넥타이를 하나 딱 선물했습니다. 포장을 해서 딱 푸는 순간 눈을 좀 크게 뜨고 와 멋있는데 이래야 참 행복하잖아요. 네. 근데
아, 괜찮다, 야. 이렇게 좀 미지근하게 하면요. 선물할 생각이 잘 안 들죠. 마찬가지로 남성이, 네, 남편이 아내에게 선물을 했다. 네, 아니면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목걸이를 하나 선물했습니다. 딱 보는 순간, 어머나, 너무 예쁘다. 어머, 이렇게 좀 바디를 치면서, 네, 감성적인 문구를 하면서, 내가 정말 갖고 싶었는데, 정말 어떻게 알았어? 뭐 이렇게, 정말 감각 뛰어나다. 하고 그 자리에서, 네, 해보고, 또 남성도 그 자리에서 넥타이를 해보고, 이런 그 순간에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상대를 기쁘게 하는 건데요. 우리는 선물 받으면 이따 보잖아요. 이따가 나중에 혼자서 조용히 꺼내보시면 많은데, 그 자리에서 표현하는 거. 상대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이제 전화의 마지막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뭔가를 물어볼 때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더 필요한 사항 있으세요? 네, 더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라면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정말 감동이에요. 네, 누가 뭔가 나에게 상담을 했을 때, 네, 이런 말씀 하시면 참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사 끝날 때도 가장 그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전화 벨 소리 거의 마무리할 때, 네, 알겠습니다. 네, 팍! 이런 거예요. 먼저 끊는 거. 그쵸? 굉장히 상처죠. 네, 전화 이 끊는 소리가 들리면 이건 대단히 짜증이 나요. 그래서 반드시 2초 후에 끊는다. 네, 똑딱, 똑딱 살짝인데 2초 후에 끊기 전에 마지막의 메시지는 네, 알았어요. 네, 이거보다는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라든가,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든가. 제가 어느 기업에 딱 전화했더니 마지막 문구가 뭐였냐면, 고객님 더 궁금한 점은 없으십니까? 없어요.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알았다니까 저는 상담원 김영순이었습니다. 알았다니까 2월에 드높은 하늘만큼이나 맑은 향기 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뭐 아주 스크립트가 되게 아름답잖아요. 요즘에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지만 우리 친구한테 끊을 때도 그래 오늘도 행복해 라든가 아이들한테도 그래 오늘도 즐겁게 잘 보내 라든가 또 아내한테도 그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돼 라든가 즐거운 하루 되세요 라든가 네 뭔가 저녁에는 네 즐거운 저녁 되세요 행복한 나름대로 날씨에 맞는 얘기도 좋고요 네 뭔가 메시지 하나 하고 그래 알았어 안녕 네 그리고 밤에 애인끼리 전화할 때도 잘 자 내 꿈꿔 하고 상대방이 먼저 끊어 먼저 이거 굉장히 아름다운 그 연애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의 멘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똑딱 마음속으로 세시고 살짝 수화기를 놓는 습관 가져주시고요. 네. 자, 그리고 요즘에는요, 통신 네트워크를 쓰면서 모티켓이라는 게 있습니다. 휴대폰 플러스 에티켓, 뭐 이런 거를 줄여서, 이제는 모든 통신망을 통해서 하는 온라인, 오프라인, 이런 우리 통신 매체를 사용하시면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예절이 있는데, 공공장소에서는 제발 좀 진동으로 해놓고, 영화관에서도요, 진동으로 해놔도요, 문자 보는 사람 팍 비춰요. 화상통화하는 사람, 그쵸? 문자 보느라고 그것도 짜증나고요. 그리고 목소리 자기가 큰 사람이 큰지 모르시는 분이 참 많아요. 그리고 집중하다 보면 음성이 뭐 기차 안에서 버스 안에서 엄청 커지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벨소리 모르고 안 해놓으면요. 이건 정말 너무너무 시끄러워서 완전 소음입니다. 공공장소에서는 자 하신 다음에 손을 이렇게 가려보시고 네, 그래 알았어. 그래, 그러면 내 9시 이후에 전화할게. 이렇게 하신 게 좋지. 옆에 있는 어떤 분이 대화를 하는데요. 저는 인생사 다 들었어요. 네, 옆에 한 30분 가면서 본인이 잘 모르시는 거죠. 사생활 침범까지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상대방을 생각하는 지켜야 될 에티켓도 우리가 함께 겸하시면 정말 우리 아름다운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그러한 시가 있어요. 지금까지 사람을 만났을 때 먼저 인사를 해라. 밝은 표정을 가져라. 그리고 또 조금만 더 먼저 배려를 하고 빈자리의 아름다움도 얘기하고 또 안내법도 말씀드리고 네 전화의 음성을 음악처럼 하라. 이렇게 음성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를 다 했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말들을 이렇게 한 곳에 넣은 시인데요. 제가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리면서 한번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만나면 좋은 사람. 자, 여러분들은 만나면 좋은 사람이세요?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대를 만나던 날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착한 눈빛, 해맑은 웃음, 한마디 한마디의 말에도 따뜻한 배려가 있어
잠시 동안 함께 있었는데 오래 사귄 친구처럼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들을 웃는 얼굴로 잘 들어주고 어떤 격식이나 체면 차림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솔직하고 담백함이 참 좋았습니다. 그대가 내 마음을 읽어주는 것만 같아 둥지를 잃은 새가 새둥지를 찾은 것만 같았습니다. 짧은 만남이지만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을 함께 맞추고 싶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미꽃 한 다발을 받은 것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그대는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은 사람입니다. 네, 용혜연님의 시였는데요. 네, 우리는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또 처음부터 우리 나를 만나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 스스로가 다 조금씩 한 단계 업그레이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정말 말씀한 것을 하나하나 모두 실천해서요,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특히 우리나라에 살다 보면요, 이 매너가 좋은 사람이 도리어 조금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매너나 에티켓을 강조하는 사람은 저 사람 너무 꽉 막혔다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또 내가 매너를 너무 지켜주면은 내 자신이 상대방보다 좀 낮아지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전에 우리가 상대에게 우리가 먼저 인사를 하거나 먼저 대접을 하거나 지나치게 그러면 나는 낮아지고 상대방은 높은 사람이다라는 의식 같은 것이 있었어요. 특히 뭐 서비스 업체 이런 데서.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 모든 세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상대에게 좀 섬기는 자세로 갈 때, 기업도 섬기는 경영을 할 때, 또 섬기는 리더십을 발휘할 때 바로 훨씬 더 설득력 있는 그런 우리가 회사를 운영할 수가 있고 또 신뢰감 있는 그러한 우리 기업이 모델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로요. 예전에는 정말 좋아하는 남성상도 듬직한 상, 좀 더 과묵한 사람,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시대가 남성답다라고 얘기했지만 이제는 좀 따뜻한 남자, 그리고 배려하는 남자, 또 말도 좀 감성적으로 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여성도 마찬가지죠. 네, 답례도 잘하고 먼저 좀 더 품위 있게 말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인기를 끄는 시대가 됐어요. 내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매너를 잘 상대에게 좋은 몸가짐을 보이면 내가 상대적으로 나의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거. 이걸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꼭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함께한 이미선의 매너가 인생을 바꾼다. 정말 우리 인생의 기본기를 확실하게 다진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코리아 매너스쿨의 이미선 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TV평생대학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